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환율, 해양 관련 소식을 순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원유 가격 동향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25년 5월 6일 하루 2.8% 상승한 배럴당 58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하루 2.8% 상승한 배럴당 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도 원유 가격은 지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상승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전 세션의 급격한 매도세 이후 저가 매수세가 개입했기 때문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주요 공항을 강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와 시멘트 공장에 공습을 가한 후 중동의 새로운 긴장도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월요일 WTI 원유는 오펙 플러스가 2개월 연속 증산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한 후 2% 하락하여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오펙 플러스는 2025년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 8천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는데 5월부터 2달 연속 증산폭을 하루 41만 천 배럴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증산분이 하루 96만 배럴에 달해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서 44%가 풀리는 셈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그룹의 실질적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도 과잉 생산하는 회원국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생산량 증가를 경고했습니다. 공급 증가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긴장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오펙 플러스 내부의 자중 질환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별 생존 전략에 따라 단체 행동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량을 통제하는 시기는 이제 한계가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사우디의 경우는 원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국가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 골드만삭스는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대량 생산 및 수출로 전 세계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25년 4월 25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69만 6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 4월 25일 원유 재고 4억 4,040만 8천 배럴이며 전주인 4월 18일 원유 재고 4억 4,310만 4천 배럴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변화를 보면 2025년 4월 25일 기준 전략 비축유는 3억 9,854만 2천 배럴이며 전주인 2025년 4월 18일 전략 비축유는 3억 9,747만 7천 배럴입니다. 4월 25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전략 비축유는 전주 대비 106만 5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 전략 비축유는 지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21년에 6억 배럴 수준까지 비축하는 것에는 상당한 기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에 따라 감소하던 방향은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비축유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석유 가격 급상승기에는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지만 전 세계 원유 가격 안정기에는 비축유를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둘째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2025년 5월 6일 기준으로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메가와트 시당 33.28유로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6% 상승한 것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상승은 글로벌 렌즈 수요가 회복되고 계절적 유지 보수로 인해 공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수입 업체들이 몇 달 동안 저조한 활동을 보이다가 현물 시장으로 복구하면서 렌즈 화물에 대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이전에 유럽의 가스 재고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비축량은 5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4일 현재 유럽연합의 가스 저장량은 41.26%를 기록했으며
독일은 34.6%, 프랑스는 45.37%, 이탈리아는 49.88%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수요 강세와 노르웨이의 파이프라인 흐름 감소, 일부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으로 인해 보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현물 거래를 포함한 러시아와의 신규 계약에 따른 가스 수입 금지를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대 러시아의 신냉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낙관론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현재 평균 40%를 조금 넘기고 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시점의 약 60%와 비교하여 20% 낮은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천연가스 저장소를 2025년 11월까지 최소 90%까지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여름철 유럽의 냉난방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 증가, 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결과 2020년 비정상적인 천연가스 가격 대란이 2025년 하반기 없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저장량을 높이기 위하여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천연가스 대량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렌지 운반선을 운용하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비수기로 운임비가 낮은 수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선박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임비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6일 기준으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MMBTU당 3.6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3.87% 상승한 것입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생산량 감소와 기록적인 렌지 수출에 힘입어 사주 최고치인 MMBTU 3.6달러로 상승하여 전주 대비 16.6% 상승했습니다. 생산량은 지난 5일 동안 2.8bkfd 감소하여 금요일에는 2개월 최저치인 102.6bkfd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렌즈 수출량은 4월에 사상 평균 16.0bkfd를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 중인 플랫커민즈 시설로의 유량 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에 대한 채굴 및 판매 허가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미국 남부 48개 주의 기온이 5월 17일까지 평년보다 대부분 따뜻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생산량이 많을 경우 5월에 기록적인 주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다면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25년 4월 25일로 끝나는 주간의 재고가 107bcf, 1070억 큐빅피터 증가했음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재고는 2041bcf로 증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저장량은 작년 동기보다 17.6% 감소했으며 5년 평균보다 0.2% 높습니다. 전체적인 재고 변화는 5년 평균 변화량 추세의 범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영상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입니다. 2025년 4월 30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1347.84 대비하여 90일 하락한 1340.93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입니다. 2025년 4월 30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1122.4 대비하여 0.1% 하락한 1121.08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837.43로 1.7% 상승하였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931.83로
0.1% 상승했습니다. 유럽 항로는 1497.15로 0.2% 하락했으며 지중해 서비스 항로는 1841.45로 0.5% 하락했습니다. 한국 항로는 507로 1.4% 상승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하락이 멈추고 보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는 트럼프 정부의 90일 관세 유예에 따라 물량을 선 확보하려는 조치에 따라 운임비 하락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환율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으로 99.6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만 달러의 급격한 강세,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진행 가능성 대두,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 통화가 급격한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는 연간 7% 하락하여 대만 달러 3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경우 달러 대비 연간 2.15% 상승하여 13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환율 차트를 보듯이 아시아 주요국 환율이 급격한 강세는 수출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원화 급등은 아시아 통화의 절상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추측에 힘입은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환율 변동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환율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입장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 1분기 결산에서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은 모두 큰 폭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선박 건조를 진행함에 따른 매출액 증가도 이익 개선에 영향을 주었지만 환율 부분도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후판 가격의 인상, 성가 일부 하락 조짐,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 은 조선소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그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5년 2분기 예상 이익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는 해양 분야 관련 소식입니다. 해양 프로젝트의 움직임은 큰 폭의 변화는 없으며 이미 시장에 발표된 FPSO 입찰 등에 대하여는 스케줄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해양 프로젝트 관련 4월 소식은 기전달드린 영상 링크를 다시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P86 FPSO 입찰, 비드, 마감, 25년 6월 9일 소식이 있습니다. 우측 4월 21일 영상 링크를 참조하세요. 일본 모덱 기아너, 해머헤드 FPSO, 부유식 원유 저장 생산 설비, 개발 계약 소식입니다. 우측 4월 26일 영상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던 에너지사, 스세, 아르헨티나 연안 애플렌즈 최종 투자 결정, FID, 골라오 렌즈 2척 애플렌즈 공급, 소식입니다. 우측 5월 6일 영상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금까지 조선, 해양 관련된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전하여 드렸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투자 및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